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야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 얘기. 어제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네, 또 당내에서는 맞습니다. 집권 플랜 본부가 이제 마련돼가지고 네, 여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도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어떤 내용들을 좀 논의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는 성장의 동력이 꺼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원전은 복원한다느니 뭐 대왕고래니 이거 말고는 뭐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지금 미래 동력은 다 없애버렸고 네. 지금 의대 증원으로 뭐 의정 활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좀 창의적인 인재들이 거의 다 지금 의료계로 지금 내몰리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권 플랜 본부에서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네. 대표님께서 어제 A, B, C, D, E, F까지 말씀했는데 AI, 바이오, 컬처 그리고 디펜스, 네. 안보 문제죠. 안보도 지금 경제의 한 축으로 들어왔고 E가 에너지도 정말 지금 반도체 생태계나 이런 데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F가 우리 집권 플랜 본부에서는 푸드를 했습니다. 예. K푸드로 인해서 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발표하신 것은 이제 팩토링 새로운 첨단 이제 공장을 운영해서 양질의 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거고요. 아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뭐 복지냐 성장이냐에서 성장을 택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DJ 정부 때도 우리가 첨단 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 맞아요. 인해서 네, 새로운 엄청났죠. 성장 동력을 제시했었고요. 네. 노무현 정부에서도 좀 비판점이 있지만 한미 FTA에 그 유리하게 체결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과 수출 진흥 정책을 폈던 거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아세안 지금 새로 성장한 아세안에 대한 새로운 외교와 경제 정책을 또 펼쳤고 네. 또 소부장 기업 육성으로 해서 우리 소부장 기업이 좀 튼튼해지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성장 동력을 얘기해 왔었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더욱 중요시 된 게 네. AI부터 해서 문화, 컬처 그리고 안보, 경제 안보까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집권 플랜 본부에서 좀 주된 논의가 우리가 저출생과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 과연 성장이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그 뭐라고 우리 스스로를 이제 다운시키는 논의를 극복해 나가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오히려 이런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오히려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 동력을 통해서 오히려 출생을 더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도 있고 네. 지방 이렇게 분권도 더 실행할 수 있다. 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과연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항상 뭐 말만 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비판만 네, 해왔었고 전 정부 비판. 전 정부도 비판받을 만한 점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게 국정 운영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항상 국정 운영의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과 이재명 대표 비판이었습니다.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건지 전혀 네. 어떠한 비전 제시도 없고 아하. 뭐 맨날 원전 얘기하는데 근데 원전 수출도 까보면 거의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다 정말 저가 수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에다가 지금 미국의 원천 기술이 묶여 있어가지고 미국에는 또 상당한 돈을 떼줘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뭐 원전 수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게 근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될 수 있나? 우리 대한민국 태양광 기술이 원래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공장을 다 해외로 이전하고 있고요. 항상 뭐 태양광 비리, 태양광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 혁신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뭐
산업부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산지가 많기 때문에 태양광 이렇게 투자해봤자 뭐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조량이 부족하지만 이런 부족함 속에서 그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더 기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더 큰 효율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네. 그 기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데 아하. 이런 기술을 다 포기하고 원전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이나 이런 다른 기업에 있는 거고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건설과 이런 운영 이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될 시점이다. 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 뭐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이게 진짜 정치 지도자의 연설이지 이렇게 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어떤 기자님이 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뭐, 아우 대통령님의 연설인 줄 알았다라고 좀 엄청 뭐 기자님들까지도 네. 그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뭐 지금 뭐 특검법이 이런 거에 대한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참 시의적절했다 판단하고요. 근데 그게 시의적절한 것도 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저희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봐요. 마지막 그렇죠. 기회. 네. 이번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저희 대한민국이 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더 큰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이 그 기점에 있는 순간에서 네. 우리가 빨리 좀 제대로 정비해서 미래의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빨리 착수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헌재에서 참 저런 이상한 네, 쪽지를 받니 많이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우리가 답답합니다. 듣고 있어야 되느냐 왜 미래로 못 가게 이렇게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이걸 막고 네.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 또 아마 이제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면 그렇겠죠. 2달 남은 네. 상황에 여러 가지 또 다이내믹한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민주당 이제 안팎의 여러 가지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다른 당에서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다른 당 사람이긴 합니다. 새미래 민주당 네. 상임 고문 새미래 민주당에 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광주에서는 민주당 후보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가 쏟아냈습니다. 쏟아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뭐 평가 가치나 뭐 이런 것도 없다라고 보십니까? 저도 네.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소리 같고요. 무슨 뭐 저들과 뭐 통합을 해야 되느니 뭐 화합을 해야 된다느니 뭐 네.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미 흘러간 우리 정치사에서 흘러간 분께서 네. 그냥 아직 권력 욕이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네. 그냥 내뱉은 소리구나 정도로 생각했었고 한 가지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게 김경수 지사님의 발언이 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본인이 좀 시대 정신을 알고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과연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본인의 그릇이 오히려 더 크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은 좋은 자원인데 첫 메시지가 좀 뭐 사과부터 해라라는 메시지가 참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좀 본인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뭐 억울한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본인이 그들의 리더로서 더 큰 비전을 본다면 네. 오히려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을 같이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으로서도 오히려 정치 생명으로도 더 좀 뭐 좋은 판단이었을 텐데 네. 첫 메시지부터 그런 메시지 실책을 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이제 헌재를
생중계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내란이 종식이 안 됐다. 네.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다.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기 네. 때문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과 얘기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본인 여러 스스로도 말씀하신 것 좀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부적절했다라는 판단을 요즘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좀 나오는 메시지나 보면 좀 많이 네. 누그러뜨리고 있긴 하던데 저는 음. 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뭐 김경수 지사가 무슨 완전 대척점에 있고 그런 것으로 보일 수는 없고 한번 실수했다라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지금 시대 흐름을 잘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마저 있습니다. 네. 시대 정신을 잘 읽어야 되고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걸 항상 들여다보고 파악하는 게 또 정치인의 역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과부터 뭐 이낙연 지사나 뭐 네. 동반청산의 시대냐 이것은 그냥 뭐 나 좀 뭐 이재명 대표 없을 때 내가 기회를 봐야지 뭐 이런 수준의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국민들의 뭐 염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참 싶습니다. 그걸 받아 적는 언론이 문제라고 봐요. 그냥 잊혀진 정치인인데 예. 하하.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걸 또 부추기고 언론에서 네. 사실 뭐 이낙연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내니 마냐가 뭐 우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무슨 변동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 네. 아무런 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총리까지 하셨고 그 나라의 녹을 먹었던 분께서 네. 매우 부적절하고 좀 더 아하.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조기 대선에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졌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네, 이게 아마 지금 상황에선 정답이 아닌가 네, 싶어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내란 극복을 빨리 하길 바라고 있고 헌재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냐 이것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함께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야권이 또 함께 네.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 뭐 조기 대선이라는 게 사실은 뭐 현실 속에서 뭐 예측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먼저 민주당이 그것을 목표에 두고 있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다만 국민들이 그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무너진 경제와 민생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꾸준히 저희가 토론하고 노력하고 또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은 꾸준히 아마 이어져 갈 겁니다.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당내 상황까지 저희가 이제 짚어봤지만은 국민의힘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율이 좀 나오네. 이거 광장에 광화문에 여의도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 이거 보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나는 정말 판단하는 건지, 그렇게 좀 믿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가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민심과 괴리되지 않고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민심은 그때 서울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새 인사로 왔을 때 시민들이 보인 반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진짜 민심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뭐 구구 집회니 아니면 뭐 여론조사니 이것은 우물한 개구리라고 봅니다. 지금 뭐 네.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라는 게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마저 들고요. 네. 이걸 뭐 몇 명이 결집해서 우리가 전화를 받자라고 하면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김민수 지사가 지금 정부 여당의 대선 후보 1위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을 보면 이 국민들과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예. 그런 것을 믿는 국민의힘이 한심한 거죠. 지금 뭐 근데 그들을 보면 그거를 믿지 않고서는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왔다. 네. 이 사람들도 결국은 극우화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그런 거라도 보면서 이제 위안을 얻어야지만이 버텨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해야 진정한 정치인이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우물 속에서 그런 이제 데이터나 보고 조작된 데이터나 보고 구구 집회나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들이 이제 희희낙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좀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말 깨어 있고 계속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조기 대선 과정에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다이내믹해질 것 같거든요. 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짜 뉴스와 극우 집단의 선동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기 대선도 뭐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무효가 아마 1번 구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분열하는 거죠. 어떤 그러면 1번 대선 후보의 1번 자질이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냐 마냐가 아마 그들의 1번 자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그렇죠.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것인데 그렇게 될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김동완 의원님 오늘 이 현장 해설과 분석부터 지금 현안 얘기까지 너무나 잘 들어봤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가 띄어져 있네요. 네, 이거 하고 싶은 말씀. 민주파출소를 예.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데 약간 네. 기름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채워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네. 저희가 더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도와서 우리 민주당이 더 발전하고 또 수권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 김동완 후원 안내라고 하면서 저기 이제 바로 후원금 보낼 수 있는 계좌. 네. 그리고 은행이 어딘지 예금주까지 다 나와 있네요. 김동완 의원이 정말 열심히 힘차게 뛸 수 있게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때는 후원 계좌 다 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네, 네. 저희가 다음에 산자위 또 진행되는 사항 보고 다시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